있죠. 그러니까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김종민 의원이 분당하겠다는 얘기, 비슷한 얘기를 했죠. 내년에 재창당 수준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분당을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재명이 물러나지 않으면 분당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죠. 여기에 자, 이 김종민 의원 이 사람만 얘기를 했으면 얘기가 달라요. 박영선도 여기에 한 커브 들고 나타났죠. 민주당이 미래와 민생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만 매몰돼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신장식의 신장기업에 가서 박영선이 한 얘기입니다. 여기 자, 김종민이 안 그래도 분당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이 거기에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자, 여기 하나 더 있죠. 박영선 한마디 더 합니다. 뭐 MBC인가요? 거기 가서 그랬습니다. 물어요. 분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갈 수 없다. 민주화 중심 세력의 시대적 수명이 여기까지라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운동권 세력이 이제 물러나라 이거지. 지금 운동권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이재명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다 분당 안 할 수 있는데 분당 안 하려면 공천권 내려놓아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박영선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자 이 말이다. 속보인다, 그죠? 근데 그거는 개혁, 당의 개혁을 얘기하는 거지. 그걸 얘기를 하면서 분당 운운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분당을 얘기를 하면서 공천권을 얘기했다는 건 뭐 말한다? 나한테 공천권을 넘겨 이 말이지. 그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서는 국민들한테 당원 디지털 대전환의 일종으로 디지털을 통해서 공천권을 국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 그거는 그냥 당의 개혁이지. 공천제도 개혁을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 굳이 분당 얘기를 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선도 지금 분당 어쩌고 했다가 지금 반발이 거세니까 뜨거 하고 후다다닥 지금 주워 담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이 어쩌고 디지털 시대에 국민들한테 공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어쩌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막 바꾸더라고요. 근데, 속 보인다. 그죠? 정말 속 보이는 얘기죠.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님, 추장군을 기억합시다. 라고 하셨고요. 이선영님,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지 말고 장관도 선거해라. 온리민주당님, 77.77%로 당선된 당대표를 내보내려고, 사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77.77% 역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은 당대표가 있었던가요? 문재인 대통령도요, 40% 지지밖에 못 받았었어요. 근데 이재명은 77.77%.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0일이 됐는데 벌써부터 공천권 내려놓으라는 식으로 그딴 얘기를 해요. 분당 운운합니까? 사법 리스크 운운합니까? 당원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고 뭐고 간에 이재명이다 라고 선택을 했으면 국민들의 선택, 당원의 선택을 따라야죠. 왜 자꾸 사법 리스크 운운합니까? 그거는 본인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지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지들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들은 사법 리스크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공천 못 받을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모를 줄 알아? 우리는 바본가? 우리도 많이 봐서 알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김종민도 그렇고 박영선도 그렇고 분당 운운하면서 이재명 압박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검찰과 수박이 협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업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박영선도 그렇고 김종민도 그렇고 수박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사법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해요. 이재명이 잘못하면은 검찰한테 잡혀갈 수 있고 구속영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유 우리 대비해야 돼. 아니 그리고 더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이재명 물러나 이런 식이야. 근데 여러분 사법 리스크가 사실이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수박들이 나설 이유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검찰이 이재명 잡아가면 그때 들어가서 수습한다면서 나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이 지금 나서면서 인심 잃고 국민들한테 욕먹고 하면서 사법 리스크 운운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들이 사법 리스크 운운한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자면은 이재명이 안 잡혀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얼굴이 그렇게 뿌옇까? 예. 지나치게 뿌옇다, 그죠? 예. 네, 이제 좀 낫죠? 예. 자, 바로 이겁니다. 수박들이 나설 이유가 없을 텐데, 진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이 수박들이 나설 이유가 없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망으로 가지고, 수사망 가지고는 이재명을 더 이상 흔들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검찰 수사가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힘만 가지고는 이재명을 더 힘들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온다? 수박들아 도와줘. 라고 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수박들아 도와줘. 우리 검찰의 힘만 가지고는 좀 모자라네?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즉 검찰과 수박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계속 이재명을 흔들고 이재명이 흔들려야지 검찰은 수사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재명이 끄떡도 하지 않고 지금 김만배가 자꾸 수사 협조 안 해가지고 수사가 아니래 조작에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잘 안 돼. 지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러고 있는 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장 청구도 하기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힘이 딸리니까 야 지금이야 수박들아 도와줘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수박들이 저렇게 나설 이유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 왜 지들 인심 잃으려고. 사법 리스크 있으면 검찰이 잡아갈 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그리고 당의 위기를 수습한다면서 나서면 되지. 갑자기 왜? 그렇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이제 뽑은 지 100일밖에 안 된 그 당대표고 77.7%라는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이재명을 물러나라고 흔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정말 뭐 당을 위해서라기보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당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당권을 쥐기 위해서도 아니죠. 당권 쥐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어. 즉 검찰과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지금처럼 나서고 까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영선이고 김종민이고 이렇게 막 나서고 있는 이유는 얘들이 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들 당권 가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권이 목적이라면 지금 나설 이유가 없어. 왜? 검찰이 알아서 해줄 텐데 왜 지들 손에 피를 묻혀? 그렇잖아요. 남의 칼로 목을 칠 건데 지가 왜 나서 가만히 있다가 인심 잃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쓱 무혈 입성하면 되지. 왜 지금 나서겠어요? 수박과 검찰이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수사가 한참 고비를 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딱 한계에 봉착했다 싶을 때
갑자기 흔들고 나온다. 아니 수사가 검찰 수사 막 잘 되고 있을 때 나왔으면 야 진짜 잡혀가나 보다라고 했다 쳐. 근데 지금 검찰 수사가 딱 한계에 봉착했잖아. 아이고 더 진행하기 어렵겠는데 잘못하면 여기서 검찰이 수사를 멈춰야 되겠는데 라고 하고 있을 때 굳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야? 협업을 하기 때문에. 수박과 검찰은 한 통속이다. 예.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박과 검찰은 현재 한 통속이다.